반갑습니다. 김조영입니다.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런 날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막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좀 바빴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예쁘고 좋은 날에는 이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일만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저희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유튜브를 끄시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도 좀 쐬시고 조금 만끽을 좀 하시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저희 그 그룹에 저희 한 랩으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다가 오신 리더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 그룹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호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라고만 부르세요? 정말요? 저희 그룹은 그 리더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장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에게도 사장님, 파트너에게도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그분과 그분 파트너들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주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를 그분이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렇게 부르니까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분들은요, 저한테 갑자기 스폰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전에 있던 회사에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는데요. 점점 호칭이 늘어나더니 이게 아주 급기야는 이 에버랜드 동물 이름들처럼 아주 상당히 다양해지더라고요. 저는 한때 5개의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일단은 사장님, 스폰서님, 멘토님, 교수님, 박사님. 제 위에 스폰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저한테 이렇게 불러줬던 5개 이외에도 대표님, 그룹장님, 또 회장님으로 또 불리시고 그랬어요. 제 바로 위에 그 직 스폰서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이신 분이 그 분을 장난 삼아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또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됐죠. 여러분들은 저희 옛날 이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칭을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호칭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는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강의할 때 이 사회자가 나를 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을 불러놓고는 그 뒤에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버벅거리면서 한참을 헤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자분들을 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작한 20대의 아가씨가 저를 김쌤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로 되게 편합니다. 또 그렇게 부르니까 스스럼 없이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이게 이렇게 상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형식의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저는 김쌤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룹 내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반드시 조직 내에서 부르는 호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사장님이라는 칭호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해서요, 그분을 리크루팅에 성공을 해서 미팅에 초대를 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그놈의 그 사장님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잘 안 하세요? 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는 조직의 룰이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러더라도 금방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십시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제 많이 무마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굳이 그 듣기 싫다는 소리들을 굳이 그냥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의 뇌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밝히는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그 원숭이를 4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다가 장대를 꽂아 놓고 그 장대 위에다가 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원숭이가 장대 위에 꽂혀 있는 과일을 따려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사육사가 물을 뿌립니다. 원숭이가 물을 되게 싫어한다네요.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죠. 몇 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원숭이들은 나무를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때 2마리의 원숭이를 빼고 새로운 2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원숭이는 장대 위에 꽂혀 있는 과일을 보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물이 뿌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머지 2마리의 원숭이가 그것을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뜯어 말리니까 또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4마리의 원숭이들이 절대로 장대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기존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나머지 그 2마리 원숭이마저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 그 우리 안에는 영문도 모르고 제압을 당했던 2마리 원숭이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 2마리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숭이가 그 장대에 꽂혀 있는 과일을 보고 또 좋아서 올라갑니다. 그 과일을 가지기 위해서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기존에 남아있던 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또 못 올라가게 막는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는 장대 위에 올라갈 때쯤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나 그걸 봤던 원숭이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새로운 원숭이가 올라가면 또 제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걸 해 나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장대 위에 있는 과일을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문화가 되고 아주 무섭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조직 사회에서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리더의 말이 거의 뭐 법이 되는 시대가 됐고, 리더가 거의 보스의 대접을 받게 된 것도 사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20대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궁금한 거는 못 참고요. 끝끝내 물어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위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면,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이 돼버리면 그냥 관둬버립니다. 청춘이 부럽죠. 자, 이런 20대의 젊은 피들 안에서 사장님이라는 말은 거의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사장님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뷰티하고 헬스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저희 그룹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이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장님이라는 말이 괜찮겠다 싶으면 사장님이란 말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한다면 통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스폰서님이라는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3자가 들었을 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호칭은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사업가라면서요. 그래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그룹이라면서요. 그런데 누구는 스폰서님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 내 다운라인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 정말 싫어합니다.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설, 지금도 소득 전 세계의 1위라고 하는 덱스터 예거를 아시죠? 저는 25년 전에 그 덱스터 예거의 그룹에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메이 그룹에서 모두가 다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 저희 그룹에서는 상호 간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겨지지 않겠지만 아무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김종익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그룹의 최고 리더에게도 아무개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호칭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룹의 문화와 색깔에 맞는다고 그러면 어떤 거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좋고 아무개 씨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해졌다면 한 가지로 반드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의 명령 체계라든지 뭐 소식의 전달 속도는 그 호칭이 단순할수록 빠른 법이니까요. 자, 명심하십시오. 네덜란드의 그 커다란 뚝이 무너질 때도 손가락만한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직 만드는 데는 정말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을 우리 리더들한테 많이 듣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